안녕하세요. 천안에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의원에 가시면은 아픈 데를 전부 다 말해라. 의외로 많은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자기가 아픈 데를 전부 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는데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 근데 허리는 정말 많이 아프고 손목은 뭐 조금 아프기도 하고 뭐 약간 시큰거리기도 하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대수롭진 않고 그런 상황일 때 뭐 손목이 아프긴 한데 근데 이제 허리가 제일 아프니까 에이, 어차피 뭐 사고 크게 난 것도 아닌데 뭐 이러다가 있으면은 나을 건데 어차피 적당히 한 일주일 동안 진통제 먹고 버티다 보면은 뭐 낫겠지. 또는 아니 뭐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침 좀 맞고 있으면 얼추 나을 테고 뭐 손목 통증은 대단치 않으니까 그냥 허리 침 맞고 있다 보면 저절로 낫겠지. 또는 침 무서운데 이게 허리는 너무 아프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꾹 참고 맞겠는데 손목까지는 맞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일 때는 금방 낫거든. 사고가 처음이니까 간혹 사고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꽤 오래가는 환자도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거죠. 간혹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한의원 가가지고 뭐 한약이다, 침이다, 파스, 추나, 약침 뭐 하라는 거 다 해. 그 외과 가가지고서 뭐 진통제를 주사로 맞기도 하고 약으로 먹기도 하고 다 해. 안 나. 이게 몇 달씩 가기도 하는데 완전히 안 낫는 게 아니라 침을 맞으면 좀 낫는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좀 안 맞고 한 일주일 있으면 다시 아파지기도 하고 혹은 또 많이 나아져 가지고서 한 2주 동안은 침 안 맞아도 괜찮겠거니 했다가 또 어떤 데 많이 안 좋을 때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다시 아파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혹시 몰라 가지고 내 돈 들여 가지고 MRI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난 아파. 이거는 전형적인 교통사고 중에 좀 운이 없게 걸린 케이스예요. 해필이면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은 정말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서야 알겠지. 젊은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요. 그럴 수 있다고.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운이 없는 케이스,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 짜잘한 통증이 그 불쾌하고 고질적인 통증이 1년씩 가고 이러는 거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경우에 걸린다면은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 그냥 허리만 문제가 아니라 손목, 아까 얘기한 거 손목은 처음에 별로 안 아프니까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손목 치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한 3개월쯤 지나 보니까 허리는 허리대로 잘 안 낫고 있는데 손목도 안 좋아. 근데 손목이 처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진작에 손목도 침 맞을걸. 사고 직후나 지금이나 손목 통증이 똑같아. 아니 더 아프기도 해. 그리고 침을 계속 맞다 보니까 몇 개월 맞다 보니까 이게 침이라는 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거든. 진작에 할걸. 이제 지금부터라도 손목침 맞아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나 사실은 처음 사고 났을 때 손목도 아팠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대수로운 것 같지 않아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서 그래서 말을 안 한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손목에 침을 좀 놔달라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 믿지. 저는 믿어요. 내 환자니까. 환자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믿는다 쳐. 믿으니까 이제 환자분의 손목도 치료하고 손목 치료한 거에 대해서 적어가지고서 무슨 치료를 했는지 다 적고 그러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낼 테죠. 그럼 나는 환자분을 믿고 환자분을 치료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갖다 보낸 건데 그 이유가 좀 골치 아파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치료했다는 결과가 보험공단에 갔으니까 보험공단에서는 컴퓨터로 한번 긁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치료 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치료비를 지불해. 이렇게 연락이 갈 거란 말이에요. 게으른 보험사 직원이면 상관없죠. 이게 잘 보지도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하필이면 정말로 애사심이 넘치는 그런 성실한 직원이 내 담당자야. 혹은 이게 피해자랑 쌍욕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럼 꼼꼼하게 보겠지. 나라면 그렇겠는데? 그 꼼꼼한 직원이 환자분의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갖다 준 내역을 보면은 손목이 아파? 분명히 이 피해자는 그 전에 그 한의원, 병원 다니면서 허리 치료만 원했단 말이에요. 허리만 아프댔어. 허리가 아프다고만 했어. 근데 그동안 손목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고 난 지 3개월이 지나가지고서 갑자기 손목이 아프대. 왜? 3개월 전에 났던 교통사고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잖아요? 사고가 3개월 전에 났는데 사고가 3개월 전에 났어. 근데 그동안
계속 허리만 치료받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손목이 아파. 근데 이게 사고 때문이었어. 3개월 전에 사고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때 손목이 아팠는데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별로 안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별로 안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의사는 믿겠지. 그런데 걔네들이 뭐하러 믿어줘요 그거를. 걔네들이 그거를 믿어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김에 어차피 가는 병원이니까 그냥 간 김에 그냥 이것도 공짜로 해주셔, 뭐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사 편이 아니긴 하지만 보험사 담당자랑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말로 몇 푼이 안 되는 짜잘한 보험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근데 이건 별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별게 아니야. 돈도 크게 많이 나가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아플 수도 있어. 아플 수 있다는 거를 보험사도 알고 환자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아니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보험사도 그거 알아.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아는데, 근데 봐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뭔가 물고 늘어질 꼬투리를 발견하고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 보통은 이렇게 짜잘한 거 가지고서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합의금 몇 푼을 더 주고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한 거지. 근데 피해자가 만약에 어디서 이게 뭐 강하게 나가야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막 질르라고 그런 이상한 조언을 듣고 와가지고서 뭐 전화기 내고서 뭐 담당자 전화할 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쌍욕도 하고 부모님 안부도 묻고 그랬단 말이야. 가해자의 대리니까 뭐 그런 건 좀 참았다 쳐. 어차피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무례한 것들은 좀 참았다 쳐요. 근데 걔들도 사람이고 뭐 감정도 있고 한데 뭐라도 그냥 열받으면은 뭐 어쨌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은 물고 늘어주고 싶을 수도 있지.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생뚱맞게 교통사고랑 관계도 없어 보이는 거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뭐 손목이 아프다니 뭐 그딴 소리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치료비를 내라 말하냐 그러고 있냐. 너 이거 보험 사기다.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겠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겸? 채무 부존재 뭐요 그게? 그러면서 막 네이버 검색하고 있을 때지. 나 분명히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거 맞는데 분명히 그때 핸들 잡고 있다가 덜컹하면서 아팠었는데 그때 워낙에 미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안 한 것뿐인데 이렇다고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뭐 열받지? 근데 그 의견에 뭐 동조를 해줄 수 있는 의사 한의사가 없어요. 내가 뭐 환자의 기술에 따라 가지고서 환자가 교통사고 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나는 환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서 손목을 치료한 것 뿐이야. 물론 내 환자가 거짓말 했을지도 몰라. 근데 뭐 이거 뭐 MRI 찍거나 PET-CT를 찍거나 뭐 그럼 나오간? 모르지. 그냥 환자를 믿어야지 어떡한디야.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 초기에 한의원에 왔을 때 미주알 고주알 뭐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 여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뭐 시큰거린다 뭐 이렇게 돌리면 시큰거린다느니 뭐라도 얘기를 해놨으면은 적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보험사에서 뭐 이렇게 꼬투를 잡고 이러면은 그때 초진 차트 처음에 왔을 때 진료 기록부 그것만 한 장만 보여주면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 이거 잘 걸렸다. 뭐 3개월 만에 손목이 아파 이것이? 뭐 이러고 왔다가 차트를 보여주는 순간에 손목이 아프셨었구나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사고가 난 초기에 아픈 데가 있으면은 그 다니고 계신 한의원 원장님한테 모든 걸 다 말하라고. 치료를 안 받더라도 아픈 건 다 말하세요. 사고 초기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은 병원 갈 때마다 원장님하고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해서 막 대충 말하고 그러지 말고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초기에 어떡하라고? 아픈 거는 전부 말하세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